계세요? 전 또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무료 과외 시간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의 장이 폭락을 했으니 내일 우리 국내장 전반적인 하락장 예상이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꼭 분할 매수하세요. 주가 떨어졌다고 가지고 있던 매수 할머니 모시고 있던 거 한꺼번에 다 쓰면 안 돼요. 만약에 미국 장이 다시 또 오르면 남았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하락하는 기회가 또 생겨요. 그때 또 매수하시면 되거든요. 주가의 하락은 매수 기회였습니다. 지나고 나면 항상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였어요. 이것은 100년 이상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나 단 꼭 분할 매수를 하세요. 그리고 특히 보면 초보 되시는 분들 또 투자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 보면 매수할 때 막 급한 마음 생겨요. 그렇죠? 그런 분들 계시죠? 내가 사기 전에 가격이 막 올라갈 것 같아. 그래서 막 급해서 막 급하게 사요. 그렇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떨어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고 싶어서 거기에 막 집중해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면 좋죠. 근데 그것이 앞으로 3년, 5년 후에 보잖아요. 큰 차이 안 나요. 그래서 매수할 때 그냥 현재 만약에 아침 10시에 살 시간이 생겼어요. 오후 3시에 또 살 시간이 생겼어요. 그럼 그때 현재 시장 가격이죠. 그냥 그 가격에 사세요. 그게 편해요. 사다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렇게 해서 몇 년 지나죠? 별 차이 안 납니다. 내일 밤에 미국 장이 변수예요. 첫날. 이번 주 주가, 그러니까 내일 밤부터 시작해서 내일 밤이 가장 중요한 변수고 이번 주 주가의 흐름이 큰 변수일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어서 휴장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 때문에 3시간 일찍 종료를 했으니까 장 열렸던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 발견 후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또 폭락한 여파도 있었을 거예요. 그 나스닥 지수 보면 지금 15,491. 5년 전에 보면 5,255. 5년 전 11월에 보면 5,200. 그러면 5년 전에 5,200대. 야, 5년 후에 15,000, 16,000 갈까? 왔잖아요. 또 S&P 500도 5년 전에 2,100. 지금 4,600 아닙니까? 2,100인데 야 이거 4,000, 5,000 갈까? 갔잖아요. 나스닥이 5년 만에 이렇게 지수가 3배 상승하고 S&P 500이 2배 상승했어요. 그러면 나스닥 지수가 5년 동안 3배 상승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3배 상승? 그러면 15,000원이 45,000 가야 되는데 앞으로 5년 후에 과연 45,000 갈까? 봅시다. 또 S&P 500이 지금 4,600이에요. 앞으로 2년 후 2배가 올라가려면 9,000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5년 후에 9,000이 갈까?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왔던 그 시간보다 더 빨리 가거든요. 예를 들자면 현재 다우가 35,000입니다. 35,000까지 오기까지 그중에 만을 돌파할 때가 108년 걸렸어요. 108년. 그러니까 만까지 오는 게 108년이에요. 135년 역사 중에. 그러니까 만까지가 거의 다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135년. 그 다음 만에서 2만 가는데 108년이 아니라 17년이에요. 그 다음이 3년이에요. 그 다음이 지금 1년 만에 5천이 또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초보 되시는 분들.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그 감정은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수한 수량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몇 억을 투자하는 사람들 있긴 있겠죠. 그러나 간혹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야지 이 투자에 대한 마인드도 형성되는 과정에 점점 돈이 불어나죠. 어느 정도 확신이 서야 점점 큰 돈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꾸준히
모으면서 시간이 가면서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작한 사람들은 매수한 그 수량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도 자꾸 올라가길 바란다는 건 그거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매수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우리는 꼭 투자뿐만이 아니라 이 걱정, 두려움, 이런 좌절 같은 것들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의 몸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사람의 이 몸의 이 활력, 운동 속도 이런 걸 감소시키게 됩니다. 우리의 이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신체 기관들, 이 원활한 기능을 방해하는 정말 불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스트레스, 암 발생의 원인이라고 하잖아요. 건강 해치게 됩니다. 주식 투자 내가 부를 좀 늘리려고 생각했는데 아주 심한 성격적으로도 소심하고 심해서 이런 두려움 같은 거, 공포 때문에 스트레스 생기고 건강 해치게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습관, 그게 정말 건강해지고 부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모든 생각들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서 월급이 적다고 불평만 하는 사람보다 내가 건강하니까 매달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있어. 참 다행이야. 모든 거에 감사해. 오늘 아무 일 없었어. 모든 거에 감사해.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이 감사하는 마음, 또 긍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은요,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이 생각조차 못했던 좋은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꼭 주식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 절대 할 필요 없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들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다 결국에는 별일 없이 잘 돌아갈 것입니다. 주식 시장이든 나의 인생살이든 현재의 수익률, 수익금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10% 모자라요?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투자를 안 했다면 수익도 안 나오는 은행에 돈을 잠자게 놔뒀을 것 아닙니까? 그 은행에 잠자고 있었을 돈을 그것을 깨워서 일시킨 결과 아닙니까? 그 결과가 지금 현재 20%, 30%, 50%, 60%의 수익이에요. 만약에 1년에 10%만 수익이 난다 해도 은행에 잠자게 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생각이었어요. 그렇죠? 은행에 잠자게 놔뒀으면 앞으로는 이제 금리가 제로에서 1% 시대니까 이자 2% 나온다고 칩시다. 은행에 잠자게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깨워서 일을 시켜서 1년에 10%, 15%의 수익을 은행에 비교가 안 되는 그러한 수익을 올렸으면 그거 현명한 생각, 현명한 결정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 휘청이고 있죠. 유럽 그 주요국들은 4% 안팎, 미국보다 더 폭락이 컸어요. 정말 이 블랙 프라이데이의 그 뜻이 완전히 반대로 정말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검은 금요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앞으로 악화되면 미국 중앙은행 페드라 그랬죠. 이 페드가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늦출 수도 있다.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뉴스에 들어가서 번역적으로 제가 쭉 다 읽어봤어요. 정확히 사실 뭐 누가 알아요. 내일 저 주식시장이 어떻게 열릴지. 그러니까 국내 말고 미국의 그 주식시장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뉴스를 딱 읽어봤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다들 그냥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만 나온 거예요. 미국의 이 3대 지수 하락폭이 1950년 이후에 71년 만에 역대 프라이데이 때 가운데 가장 큰 하락폭이었어요. 그래서 경제활동 재개, 그 관련되는 주들, 금융, 여행, 에너지주 폭락을 했어요. 막 10% 가까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은행주죠 4%, 유나이티드 항공 항공주죠 10%. 주가가 이렇게 10%씩 떨어져요. 또 월가의 공포지수 정말 54%나 폭등을 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개별 종목은 등락의 폭이 커요. 알고 계시죠?
ETF는 지수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수십 종목, 수백 종목을 투자하는 그러한 분산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처럼 등락의 폭이 크지가 않아요. 보통 보면 개별 종목들이 3%, 4% 오르내리더라도 지수 보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다들 ETF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 보통 0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이렇게들 왔다 갔다 하죠. 차이나 전기차만큼은 등락의 폭이 좀 크지만 그 외에는 ETF 종목들이 다들 0점 몇 프로, 1점 몇 프로 이렇게 주로 평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안정적이죠. 근데 특히 국내의 개별 종목은 그 등락의 폭이 더 심하고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 특징이 웬만해서는 올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이너스 난 상태에서 그냥 머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참 좀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S&P 500 지수 올해 들어서 24.16% 상승했어요. 나스닥은 22%, 오히려 나스닥보다 S&P 500이 올해는 더 많이 상승을 한 상태예요. 그동안 보면 올 9월에서 10월 그때만 한 5에서 8% 정도 떨어지고 큰 조정 없이 정말 꾸준히 아주 상승을 많이 한 상태예요. 이렇다 할 조정 크게 없었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 10% 빠진다 그래도 특별한 이상 없어요. 월가에서는 지금 이 기간에 주가가 10% 안팎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온 내용 뉴스들이 많이 있더군요. 그러니 여러분도 예상하고 계세요. 10%? 알았어. 기다리고 있을게. 이런 마음이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5%에서 10%는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 예상하고 계세요. 그런데 매수할머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회죠. 대신 꼭 분할. 매수할머니 안 계세요? 기다리세요. 그래? 알았어. 이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기다리세요. 말씀드렸죠?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의 그 심리는 그 속에 갇히게 됩니다. 건강에도 안 좋게 됩니다. 매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설명 다 드렸죠? 아무 일 없습니다. 그대로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다 별일 없이 잘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힐링가족이기 때문에. 힐링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